일단 제가 번아웃이 왜 왔나라는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번아웃이 왜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단 번아웃이 왔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이 재밌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재밌게 놀면, 여러분들 놀다가 번아웃 왔다는 사람 본 적 없으시죠? 그쵸? 난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즐겁게 놀았더니 번아웃이 와서 내가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번아웃의 이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워서 컨텐츠를 올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면서 컨텐츠를 올린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1일 1 포스팅, 그리고 뭐 1일 1 릴스, 라방, 막 스토리 하루에 5개, 6개씩 이렇게 올렸는데, 그 즐거운 와중에 제가 받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미세한, 그런 아주 얇게 갈린 그런 돌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조금씩 쌓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평소에 이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뭐 해소의 법에 대해서는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해소법은, 첫 번째는 아마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땀을 흘릴 정도, 개운한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사실 저는 이 개운한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멈춘 지 좀 오래됐어요. 저는 원래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주말에 한 번씩은 정말 확 땀에 젖으면, 그 전에 내가 취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신이 확 깨요. 그리고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도전하면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농구를 못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달 정도를 쉬다 보니까 좀 운동에 대해서 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소가 안 됐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술, 담배나 이런 어떤 유흥 활동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삶의 낙이 많이 없더라고요. 삶의 낙이 좀 막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금이나 뭐 이런 돈을 벌어도 쇼핑이나 이렇게 소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낙이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제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와 일에 대한 찌꺼기들을 내가 빼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삶의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나도 내가 말한 거에 정말 절반만 지키면서 살아도 내 인생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 걸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루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번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주고,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실제로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과 은근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은근히 괴리감이 있어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착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먹으니까 몸이 또 약간 이렇게 조화가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구나, 이런 좀 어떤 차이점도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는 낙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은 진짜 제각각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는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제 다 잠들고 나면 방문을 쓱 닫아요. 하고 문을 꽉 닫은 다음에 불을 다 꺼요. 불을 다 끄고 음악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 명상 음악일 수도 있고, 좀 잔잔한 음악일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 공간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그냥 슉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그냥 그 순간 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눈물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 요즘 되게 힘든가? 이런 말 하면 약간 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요즘 되게 좀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나의 자신과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어떤 제가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해소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울기도 해요. 근데 그 울음이 막 그런 막 엉엉 우는 그런 나쁜 울음이 아니라 그런 건강한 울음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배출해야 되거든요. 배출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쫙 배출해내고 나면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처럼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날들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눈물을 충분히 흘리시면서 삶을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또 제가 많이 뵙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조금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라이브 참여를 요청하셔도 소리는 안 들리고,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저 제일 크게 했는데 카메라 조금 당길게요. 왜 안 들리지? 네. 조금 가까이 와볼게요. 네.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하시면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 방송 참여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받아줄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안 돼요. 네, 좋아요.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 할게요.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볼 때마다, 그런 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실천하지 못할까라고 보니까, 이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가 조금 찾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지식의 부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가거나, 오늘 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도전하거나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이게 잘 먹힐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보니까 우리한테 지식적 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차리고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잘 될까 불안한 마음. 이 이면엔 뭐가 있죠? 브랜드를 한 번도 차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험과 지식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과 지식을 먼저 획득하고, 혹은 그거를 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잘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실체는 훨씬 더 나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 받는 고통이 현실에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함으로써 두려움을 자체 생산해서 이럴 거야 라는 그 상상에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고통받고 있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또 도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돌파해내기 시작하면, 그냥 그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1차적인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실천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뭐냐면, 일상에서 어떤 실천과 성공의 기록들이 부재되어 있어요. 네, 기록들이 부재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서 되게 좋았더라라는
과거의 경험들이 아주 얇게 매일매일 쌓여서 그게 소위 말해 A4 한 장 같은 건데 그게 한 100장 정도가 이렇게 쌓이면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데이터가 돼서 아, 내가 예전에 이거를 잘 하지 못했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삶이 달라졌었지 라는 데이터가 무의식 중에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이런 걸 해두면 되게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뭔가 봉사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 그럼 내가 다음번에 하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거절감을 느끼고 내가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그런 경험이 내 인생에서 부재가 되면 내 실천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가로막는 어떤 작은 성공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탓하는 거를 멈추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실천했더니 좋더라라는 건강한 데이터를 일상에서 하나씩 쌓아가시면 이 실천이 어느새 굉장히 쉬워져 있는 내 인생 그 자체를 발견하시게 되세요. 아침에 이불 개는 거를 저희가 챌린지로 하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챌린지로 하고 감사 노트를 쓰는 걸 챌린지를 하는 건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냥 데이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처음에 감사노트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감사노트 하니까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실제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것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실천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면은 실천을 못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죠. 실천을 잘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실천을 잘한 사람을 찾아가면 보통 우리가 얻는 조언이 대부분 뭐냐면 그냥 하세요예요.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실천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실천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실천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실천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확실해야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실천을 하기 위한 계획이 탄탄해야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오해하고 계신 것들은 실천력이 내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오해입니다. 실천이건 무엇이건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갈 때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우리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성공이나 결과물도 그걸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MBTI도 여러분들 16개나 되잖아요. 근데 왜 나만의 방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천력이 없나라는 자책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잘못된 환상들, 동기개발과 자기개발에 대한 걸 잘못된 생각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무료 상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랑 제가 상담 초반에 진행하는 것들은 상담을 오신 분이 갖고 계신 그런 잘못된 동기부여와 잘못된 자기개발 방법과 타인의 방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은 제가 다 가위를 끊어내요. 그것도 맞죠.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당신과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성향들이 이제 그 성향평가 중에서 그 디스크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여행을 데려가고 싶을 때 그 여행을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너 우리 뭐 어디 뭐 해외여행 갈까? 거기에 가면 우리는 몇 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고 몇 시 비행기를 탈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행 갈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에 별빛이 쫙 떠있고 막 그 은하수 막 쫙 이렇게 하면서 이런 멋진 모습을 강조해 줘야만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몰라 가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천이 고민되실 때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왜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쉽지 않냐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침대에서 제가 억지로 끌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실천을 하고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려면 그 이상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정확히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지킬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주 천천히 변화해도 하나도 늦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을 하다가 실천하지 않고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격려를 해주겠죠. 그쵸? 그리고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스텝들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이유, 나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혹시 잘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실천을 했지만 성과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현재 만들고 있는 성과에 절대로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시지 않길 바라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천을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잘하시고 계신 분들이 제 어떤 그 통계상으로는 대부분 잘하시고 계시더라. 다만 지속 가능성 있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안에서만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천을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인풋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할 필요 없다. 왜냐면 저는 실천이나 삶의 변화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때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때가 오면 멈출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혹독하게 대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 되면 그때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안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긴 시간 동안 인풋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는 그 많은 인풋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와보면 날고 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번아웃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참, 이제 저희가 이제 5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삶에서 고군분투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정말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1대 다수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왜냐면 한 2만 명, 3만 명 오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 뵙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솔루션을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한 개의 메시지만 제가 고른다면 제가 꼭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싸우기 시작하신 그 싸움, 소위 말해 그 경주는 우리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경주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들어가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전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주를 한 사람이 끝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도감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틀린 방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수는 나를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시고 있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완주하시게 될 거예요. 하는 걸 확실히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생의 암흑기가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 20년을 지나면서 너는 결혼해도 망할 거고 회사를 다녀도 망할 거고 뭘 하든 망할 거야 라는 소리를 정말 들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있어서 요즘은 감사합니다. 그게 막 제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길의 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동굴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 동굴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약간 그렇게 막 어떤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그 압력을 견뎌내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는 건 진짜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게 비속어는 못 쓰지만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알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한강 다리를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버텨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과를 꼭 내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만 있다면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경기고 여러분들이 이미 페이서스 코리아를 팔로우하고 이런 라방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저는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그 댓글 안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거를 쓸 정도의 내가 내 삶을 개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저는 느껴져요. 제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 열망이 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느꼈던 절망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텨야 한다면 지금은 그냥 살아내세요. 가장 낮은 단계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냥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목숨이 붙어있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있을까봐 이런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잘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천이 안 돼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번아웃이 왔다면 그 순간들 안에서 충분히 쉬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나의 이전을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실천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풋을 충분하게 가지고 가시고 내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또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마음 반 이렇게 하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희의 핵심 타겟은 25에서 35이에요.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50대 이상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뵀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50대 미만이라고 하면 아직도 4, 50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성공을 담기에 내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의 그릇이 되었는가도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도 사람마다 꿈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해결하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믿음이 된다고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곧 마인드셋이 돼서 삶의 애티튜드를 바꿔내고 그 바뀐 애티튜드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즘 마인드셋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마인드셋 이전에 우리 삶에서 작은 성공과 실천과 나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살았는데 나 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주는 시간을 딱 1년만 갖는 게 왜 어려우세요? 저도 1년 반을 가졌었고 정말 이상하진 않죠. 저는 그때 시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그 미명 아래에 한 200편, 300편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이런 사람인지도 발견했다라는 거죠. 친구들이 다 잘 될 때, 역대 연봉을 벌 때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말을 잘 보내시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 월요일을 맞이할 때에는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도 괜찮아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리세요. 진심으로. 오늘 월요일부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월요일부터는 이전에 살았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애티튜드를 가진 내가 출근을 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아예 바꾸셔야 돼요.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감사 노트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노트도 직접 자체 제작을 했잖아요. 제발 쓰시라고. 여러분들 감사 노트만 쓰셔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뭐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를 내가 손으로 직접 적어 나가야 돼요. 제가 왜 온라인으로 그 학습지처럼 이렇게 감사일기 그 템플릿 안 뿌리냐면 내가 직접 적고 꾹꾹 누르는 잉크 안에서 뇌에 새겨지는 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삶을 바꾸는 건 당장 1초 뒤부터도 가능해요. 다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하지 않는 인간이 존재할 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구신지 모릅니다. 5만 4천 명 중에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1000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모든 5만 명이 페이서스가 한 번 묻어갔을 뿐인데도 확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뽑아내시고 가셔도 돼요. 언팔하셔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시작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되셔서 좋은 마음을 세상에 더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더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뿌리셨으면 좋겠어요.